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다 보면 생각보다 높게 나오는 수치들이 존재하는데요. 현대인들의 식습관들이 변하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보유하기도 합니다. 그건 바로 중성지방입니다. 검진 결과를 받아보시면 정상 수치에 비해 항상 높게 나오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 당장에는 몸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없으니 괜찮지 않을까 하거나 별로 큰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고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속에서는 천천히 변화하고 있으며 또한 중성지방의 양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몸속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중성지방 때문에 소리소문 없이 다양한 질병들이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 몸속에서 조용한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중성지방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중성지방은 무엇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분들에게는 기름진 음식일 수도 있고 고기를 좋아하신다면 육류를 많이 먹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술이나 설탕이나 당류를 많이 먹어서일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중성지방이 높은 이유는 식습관과 운동을 안 했을 때인데요. 앞서 말했듯이 중성지방은 조용히 몸속에서 축적되어 많은 질병들을 가지고 소리소문 없이 찾아옵니다. 중성지방이란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지방의 한 종류로 몸속에 축적되는데요. 사실 이 지방은 우리가 움직이고 신체 활동하는데 평소 칼로리 섭취가 부족할 경우 대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차에 보면 예비 타이어가 있듯이 에너지원을 몸속에 미리 저장해 놓는 것이죠. 이렇게만 들으면 몸에 나쁘지 않은 거 아닐까 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너무 많은 양이 축적되게 되어 우리의 혈관에 쌓이면 문제가 되는데요. 혈관에 많이 쌓이다 보면 혈관이 좁아지게 됩니다. 좁아지다 보면 혈관계 질환들의 노출에 취약하며 다양한 문제가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협심증, 심근경색과 뇌혈관 질병과 합병증 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2022년 기준 통계청의 통계에 따르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의 사망이 높은데요. 위 두 개의 병이 앞서 말씀드린 중성지방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혈관이 좁아져서 결국 폭탄이 터지게 되는데 죽상경화증에서 동맥경화증 그리고 심뇌혈관 질환의 순으로 나빠지게 됩니다. 중상경화증이란 혈액 내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쌓이게 되어 피가 원활하게 흘러야 하는데 피가 걸쭉해져서 혈액순환이 되지 않고 굳어지게 됩니다. 이걸 경화증이라 합니다. 몸속에서는 서서히 나빠지게 되지만 감기처럼 바로 몸에서 느껴지는 게 아니라 혈관이 50% 이상이 막히게 되면 그때서야 피 공급이 줄어들게 되어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췌장염의 위험도 높아지게 되는데요. 중성 수치가 500 이상으로 과도하게 높아질 경우에 급성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혈액 내 수치가 100씩 오를 때마다 급성 췌장염의 위험도는 4%씩 증가합니다. 이런 병들은 나이가 있는 분들인 중장년층에서 주로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우리가 접하는 음식이 다양해지고 고단백 고지방에 서구화된 식습관과 불규칙한 생활 패턴이 문제가 됩니다. 평소에 관리를 잘하지 못하게 되면서 20대와 30대에서도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 모두 일상생활과 평소 습관들에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어떤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할지 우리는 사실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행동들을 10번 중 2번만 고쳐도 20%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몸에 굉장히 이득이 되겠죠. 중성지방의 수치는 표를 보시면 적정 수치는 150 이하입니다. 경계 수치로는 150에서 199 이하이고 고위험 수치는 200에서 499 이하. 그 이상 500이 되면 굉장히 위험한 수치입니다.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이러한 수치를 받아보실 수 있는데 나의 몸에 맞게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중성지방이 높은 고위험에 속하신 분들은 먹는 것을 고치셔야 하는데요.
특히 배만 볼록 튀어나온 복부비만이신 분들은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체중을 10% 정도만 낮추게 되어도 중성지방의 수치는 20% 정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량을 조절하시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탄수화물에 먹는 양을 줄이는 것이죠. 탄수화물은 우리 한국인의 식탁에서 빠질 수가 없는데요. 바로 쌀이 탄수화물이기 때문인데 이 양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평소 한 공기를 먹는다면 30% 정도를 줄인 밥의 양을 먹고 다양한 채소와 반찬을 먹는 것으로 말이죠. 그리고 가공식품들을 최대한 안 먹는 것을 하셔야 합니다. 가공식품 안에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트랜스 지방산이 있는데요. 최근 다양한 음식들과 자극적인 식품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 최대한 절제를 하시는 걸 목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술입니다. 술은 중성지방에 안 좋은데요. 평소 반주를 드시거나 자주 술을 드시는 분들은 중성지방의 수치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3잔 이상을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에 비해 약 10% 정도가 수치가 높습니다. 술을 멀리 하시는 것만으로도 중성지방의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중성지방이 일부 연령대에서는 뇌에 좋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중성지방이 높다면 몸에 좋지 않다고 알고 있지만 노인들에게는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대규모 추적 관찰 연구인 코호트 연구에 의하면 기존 뇌졸중과 치매와 심장병이 없었던 사람들을 6년간 관찰하고 추적한 결과인데요. 대상은 약 2만 명이고 중성지방의 수치가 150 이하인 성인들을 적정한 수치로 여겨지는데 중성지방 수치가 62 이하인 경우에는 치매 위험이 6%로 제일 높았으며 186 이상인 노인들의 경우에는 치매 위험이 3%대로 줄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간 수치인 62에서 186일 때는 치매 발병률이 4%에서 5%대이고요. 이 수치들만 봐서는 확신할 수가 없지 않나요? 그래서 약 7만 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12년간 다시 추적 관찰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위의 수치와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즉 중성지방이 높은 사람들이 가장 낮은 사람들에 비해 치매에 걸릴 확률이 35% 정도 낮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들을 먹어야 좋을까 싶을 겁니다. 탄수화물이 안 좋다고 했는데 흰쌀밥 대신 귀리와 같이 잡곡을 혼합하여 중성지방의 수치를 낮춰보는 건 어떠실까요? 잡곡을 넣게 되면 일반 흰쌀밥보다 섬유질이 많은데요. 섬유질은 흡수되는 콜레스테롤의 양을 줄여주게 도움을 줍니다. 전체적으로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줄어들게 되어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주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장 속의 미생물과 유익한 균들의 성장도 촉진을 시켜주게 됩니다. 잡곡밥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영상 마지막에 추천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메가를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구매량이 많거나 좋다는 제품보다는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식품의약안전처의 하루 섭취 기준은 500mg에서 최대 2000mg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복용 기준 범위가 넓은 이유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넣기 힘듭니다. 그리고 다량으로 먹었을 경우 설사가 발생할 수도 있고 혈당이 오를 수 있으니 전문의와 상담을 한 뒤에 복용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약이 아닌 오메가3를 대체할 수 있는 생선도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이 다들 좋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종류로는 연어, 정어리, 참치, 삼치, 고등어가 있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의 대명사라고도 불리는 다른 음식으로는 아보카도와 올리브유도 있는데요. 위 두 개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아보카도는 칼로리가 높으니 적정량을 먹는 것을 지키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권장 섭취량은 반 개에서 1개 정도가 적정합니다. 이 밖에도 양파, 계란, 사과, 딸기와 견과류 등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연령대별 자주 먹는 음식과 식습관이 달라 추천을 할 때도 조심스러운데요. 중성지방을 낮추는데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운동한 사람은 중성지방의 수치가 10% 이상 낮아진다고 하였는데요. 근력 운동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그 수치는 더욱 낮아지게 됩니다. 중성지방을 낮추는데 음식도 중요하지만 운동이 병행되어야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건강하게 운동을 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운동은 얼마나 해야 할까요? 유산소는 5회 이상, 최소 30분 이상을 권고하고 있으며 주에 2회 이상 근력 운동을 해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는데요. 우리들에게 가장 없는 것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시간을 만들어서 따로 운동하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계획을 세우고 운동을 하다 보면 쉽게 포기하기도 하니까요. 엘리베이터 이용보다는 계단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걷기와 같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로 천천히 몸을 적응시킨 뒤 운동 습관을 들여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여러분이 건강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중성지방 관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성지방이 높은 경우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식습관과 운동이 필요합니다. 고기나 기름진 음식, 술, 당류를 적게 섭취하고 잡곡이나 오메가3와 같이 중성지방을 낮추는 음식을 먹는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도 중성지방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중성지방 관리에 신경을 써주세요. 함께 건강을 챙기며 행복한 삶을 영위합시다. 지금까지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